아까 조금 하다 말한 거. 그래서 요임금은, 그죠? 요는 성지라. 요임금은 성품 그대로라라고 할 때 성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주역에서 말씀하신 성지자 성과 그 다음에 천명지의 성이라라고 하는 것까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로 신공이 능양이라.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공순하면서 능히 양보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경하고 공하고 어찌 관계가 되느냐면요. 자, 이미 석용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음양과 오행의 이치를 다 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역의 팔계도 다 안다라고 안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뭐 공부하시라 그랬죠? 동영상 보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월요일날 천자문 강의 때 아마 팔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나오셔서라도 공부를 하십시오. 막지 않을 겁니다. 동영상 반드시 공부해가지고요. 자, 선천팔계도 후천팔계 방위도 기본적으로 익혀두셔야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가 돼요. 더군다나 이 유학을 공부하시는데 선후천팔계도를 모르면은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더더욱이 저 뒤에 보면 홍범 구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익혀두셔야 되고요. 아까 공이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후천팔계 방위도에 보면은 첫 번째 일감이라라고 해서 물이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북방수가 되는 거죠. 자, 이 오행의 성질에 대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른다라고 하면서 자, 윤하라는 겁니다. 그냥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축축하게 적시면서 윤택하게 하면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홍범의 오행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오행의 이치에 따라서 다스려라 이 소리예요. 오행의 이치에 따라서 네 마음의 덕을 길러라 이 소리예요. 자, 군주로서 물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 되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물건, 모양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활모라 그랬습니다. 천자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사람의 형체라는 것, 모든 형체라는 건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은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사람의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된다? 공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공순하라 그랬어요. 스스로를 낮춰라. 자, 공이라라고 할 때 공자도 보면은 정전법입니다. 항상 이것을 받드는 마음이라 이 소리예요. 그죠? 항상 요거를 늘 받드는 마음이 바로 공순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 백성들을 높이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돼요? 나를 우러르는 거죠. 공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먼저 스스로가 낮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독공이라라는 말 나오죠. 스스로 공순함을 돈독히 하라. 독공이 천하친이라 라는 말이 중용에 나오죠. 천하를, 그죠? 공순함을 돈독히 하여야 천하가 다스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공순하다. 그래서 공순할 공자를 여기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진실로 공순하면은 그러면은 백성들을 항상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진실로 백성들을 위하는 자에게 자리를 선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능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광은 현이요, 광은 빛남이요, 피라고 하는 것은 미침이요, 표라고 하는 것은 바깥이요. 다시 말해 온 세상에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격자, 이름이요, 상은 하늘이요, 하는 지하라, 아래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 여기까지가 바로 뭘 얘기한 거냐면은 이른바 캡에서 나온 훈고에 해당되는 거죠. 자, 훈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기덕지성이 여차라. 그 덕의 성함이 이와 같으니라. 고로 기소급지 원이 그 미치는 바의 멀미 이와 같으니라. 자, 그 미치는 바의 멀미라라고 하는 것은 요임금의 정사의 그 미치는 범위가 먼 곳까지라. 천자문에서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랬나요? 화피초목 뇌금만방이라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었죠. 개방운자는 대개방운이라고 하는 것은 총원 요지 덕업녀요. 뭐죠? 요임금의 덕업을 통틀어서 말한 것이요. 덕하는 것은 뭐예요? 먼저 마음의 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덕을 쌓아야 바깥으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역에서 군자 뭐라 그랬어요? 덕업. 진덕 수업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덕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덕, 마음의 덕입니다. 덕에 나와. 그 다음에 그것이 바깥으로 펼쳐지는 게 뭐예요? 일이죠. 업이죠. 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앞에서 뭐냐면 마음을 다하라 그랬죠. 진심. 마음을 다한다라는 게 이 덕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역의 공자가 뭐라고 하냐. 군자는 진덕수업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덕을 그저 나아가고 업을 닦는다 그랬어요. 자,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업을 닦아 일을 해야 일에 공이 생기는 거죠. 공업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공업이 생기는 것이 되고 군자는 진덕수업해야 되는 것이 되고 그런데 성의 항상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성의는 이미 덕이 어때요? 덕이 어때요? 이미 덕을 그죠? 하늘을 따라서 덕을 뭐예요? 숭덕이 되는 거죠. 자, 성의는 숭덕, 덕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 업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넓히는 거죠. 숭덕 광업인가요? 맞아요? 그럼 하늘은 어때요? 하늘도 덕이 있죠. 하늘은 무슨 덕이에요? 덕 그 자체죠. 아주 성대한 덕이라 그래서 성덕이죠. 성대한 덕. 성덕이 되고 하늘은 뭐예요? 대업이죠. 성덕 대업입니다. 자, 하늘의 그 일이라고 하는 거, 하늘이 두루두루 밝음을 온 세상에서 다 펼칠 수 있는 것은 덕이 아주 성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온 만물을 다 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대하다라는 말, 뭐만큼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대신에 성인은 어떻게 되더라? 그 하늘의 그 덕을 높이 높이 숭상하고 나도 그래서 닮아가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 덕업을 더욱더 크게 넓히는 겁니다. 그죠? 숭광이 되는 것이 되고 우리 같은 군자로서 우리 같은 군자 대단히 높이는 거네. 우리 군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 날마다 덕에 나아가려고 하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위정자가 되었다. 그럼 날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라라는 이런 뜻입니다. 요 세 가지 내용이 전부 다가 주역에 나타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분류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아부한다고 뭐라고 해요? 성덕, 대업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리 그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써주면은 그죠? 이른바 하늘을 능멸하는 것이 될 겁니다. 최소한 이렇게 되시라거나 아니면은 이게 제일 좋은 말이 되겠죠. 그런 것도 구별해서 쓰실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요 임금의 덕업이라고 하는 것은 방문이 되는 것이 되고 주역에서는 공자가 이거를 숭덕광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흠명문사 안하는 본기 덕성이었네요. 그 덕성을 바탕으로 하여서 말한 것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 임금의 덕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흠명문사 안한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윤공극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 행실이었냐 그 행실로서 말한 것이고 행함의 실제 이런 뜻이 되겠죠. 행함의 실제로서 말한 것이 되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스스로를 낮추었고 그 다음에 요 임금에게 성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어 피사표 격상하는 두루두루 온 세상에 다 입히고 상하로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방운지 소급례라 방운께서 다 하신 바이라 극하다는 것 아주 끝까지 다 하신 바이라 공자왈 유천 위대하신을 하늘이 오직 하늘이 큼이 되시거늘 요 칙지라 하시니 논어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늘이 큼이 되시거늘 오직 요 임금이 본받으셨다라고 하니 바로 이런 내용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로 서예 그러므로 서경에 뭐라고 했냐 서제왕지 덕이 제왕의 덕이 막성어 요 임금보다도 성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서술했고 그 다음에 기찬 요지덕이 그 다음에 그 요의 덕이 막비어 차라 이보다도 더 갖춘 것이 없다라는 것을 찬미함이라. 차 우수이 흠지 일자 위언하니 또한 맨 머리에다가 흠이라라고 하는 그저 공경했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을 두었으니 차서 중에 이 글 속에 개권 제1의해라 그죠? 이 책을 여는 그저 제일 첫 번째 뜻이니라.
독자 심미유 두번이면 읽는 자가 깊이 맛을 보고 또 어둠이 있다면 즉 일경지 전체의 본래 시엘이니 이 경전에 이 서경 전체가 이것을 바깥하지 아니하니 전부 다 뭐냐 공경이라라고 하는 그죠? 이 내용이 되고 맨 앞에서 나오는 흠명문사 안안하시며 윤공극양하사 광피사표하시며 격우상하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 바깥에서 나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으니 기가 홀제야 그 가히 소홀히 하랴. 이 말을 잘 명심했다면 오늘 밤에 가서 죽어라 하고 줄쳐가면서 써가면서 외우셔야 되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읽어보라 그러면요 혓바닥도 안 돌아가요.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왈약개고 제요한데 왈방운이시니 흠명문산안하시며 윤공극양하사 광피사표하시며 격우상하하시니라. 혓바닥 잘 돌아가네요.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죠? 엄청나게 많죠. 사정전, 문정전, 명정전, 그죠? 흠경각 다 나와요. 조선시대 때 모든 궁궐 이름들을 본다 그럴 때 그거 원래 요임금처럼 이렇게 정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저 문정전 가면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글로써 정치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또 뭐 하면서 문인의 정치다 이러니까 조선이 문약하나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뜻을 모르면은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주역에 있는 내용으로 표현하자 그러면은 주역에 보면은 13번째하고 14번째 주역 괴가 뭐라냐면은 천화동인괴가 있죠. 천화동인. 자, 요렇게 표현합니다. 하늘 아래, 하늘에서 밝은 빛을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주역괴로는 하늘입니다. 천화동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하늘 아래가 두루두루 밝게 빛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환한 대낮이 돼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치라는 것도 밝은 덕으로서 이렇게 빛나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뭐든지 간에 크게 들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화천대유라 그랬습니다. 하늘 위에 이렇게 해서 해가 밝게 빛나기 때문에 이런 반대가 되는데요. 이런 화천대유라고 표현해. 크게 둔다. 내가 이렇게 밝은 정치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 나를 칭송하고 요임금을 칭송하기 때문에 다 요임금한테 복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천지를 다 소유하는 것. 우리가 이 중용을 보면은요, 중용의 순임금이 대요하시고, 그저 크게 효도하시고, 대지하시다. 크게 지혜로우셨기 때문에, 자, 크게 지혜로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지자를 이렇게 보통 씁니다. 대지하시다. 지혜로우셨기 때문에, 자, 부로는 뭐라고 했나요? 부로는 부요사해 지내, 이렇게 표현했죠. 사해에 온 땅을 다 두셨고, 온 땅.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냐면 천자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로는 다 천자를, 온 나라를, 온 세상을 다 소유했다. 그게 대유가 되는 겁니다. 대유했다고 해서 내 욕심만 차리는 게 아니죠. 항상 늘 백성들과 같이 하는 삶. 그래서 예로부터 가장 최고의 사회, 우리가 지선의 사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두 개를 합쳐서 대동사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대동사회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주소 홍범편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는 그러한 정치, 그러한 사회를 대동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뜻은 모르고 사람들이 요즘에 굿도 뭐냐면 대동굿을 얘기하는 거죠. 실은 뭐냐면 굿하는 사람들도 제발 이놈의 정치가 제대로 돼가지고, 그죠? 백성들과 더불어 다 함께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이루어주소서 하면서 무당들이 많이 비는 거. 그걸 그래서 대동굿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요임금이 구현했던, 요임금과 나중에 순임금이 구현하고자 했던 그 사회가 바로 대동사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도 보면은 이게 나중에 뒤 내용하고 연결되는데요. 거기에
해설 가운데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인은 유 득이하여 득중이 의무 건할세 왈동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유가 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요. 유가 동인 화천대유 유가 위를 얻었다라고 돼 있죠. 바로 위라고 하는 가운데 자리를 여기 지금 얻은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중이다 그러는 것은 바로 강이 임금이 되고 강이 여기서 이게 다섯 번째 자리를 원래 임금 자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자리가 되는데요. 이 강한 임금이 여기 있는데 저 밑에서는 있죠. 누가 뭐예요? 부드러운 신하, 밝은 신하가 보좌해준다라는 겁니다. 요 임금이 다스릴 때 바로 누가? 바로 순이나 고요나 이런 등등등등이 두루 같이 도와줬죠. 그래서 부드러운 신하가 음양 서로 짝이 되어서 세상을 밝혀줬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동인우야. 그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주공이 표현한 말인데 동인우야. 그래서 백성들을 함께 하는데 어제 들판에서 하는 거죠.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떳떳하게 이렇게 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니 이섭대천이라라는 말. 자, 어려움을 건너더라도 이 충분히 그죠? 잘 건넌다. 그래서 큰 데를 건너라도 이롭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건행, 하늘의 행함이 되고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명이 건하고 라는 말. 문명이 건하고 중정이 응이 군자 정년이 문명함으로써 그저 굳세고 가운데하고 바로서 응하는 것이 바로 군자의 발음이니 유 군자라야 오직 군자라야 위능통 천하지지 아니라 능히 천하의 뜻을 통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문명이라 라는 말 나오죠. 문명세상이라 라는 말이 이미 공자가 동인계를 설명하면서 표현하신 말이고 그 밑에 화천대유계에서도 뭐라고 표현했냐. 두 번째 거기 보면 대유는 유득 존이하고 그죠. 유가 존리를 얻었다. 존리라고 하는 것은 임금 자리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 자리 여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드러운 임금이죠.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밝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존의를 얻어서 대중이 크게 중도로 하면서 크게 중을 폈기 때문에 상하가 응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 곡부에 가보면 공자 사당에 들어가는 문 가운데 대중문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분도 나중에 이름을 대중이라라는 말로 이렇게 고쳤었죠. 자, 상하가 응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윤이 그 덕이 어떻게 되느냐? 강건이 문명이다. 강건이라라는 말은 뭘 가지고 표현하느냐면요. 하늘을 가지고 강건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교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천대유계와 천하동인계 전부 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문명이라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문명한 정치. 자, 예로부터 동양사회 황하문명관에서는 일찌감치부터 뭐를 이루었다? 문명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요임금의 덕에서도 흠명문사사에서 문명이 나오죠. 그런가요? 안 나온가요? 안 나와요? 왜 이렇게 그 사이 다 잊어버려. 거꾸로 하면은 못 보나요? 명문은 알고도 선생님 문명이죠. 거꾸로 하면 그죠? 이미 문명한 정치를 펴신 분이다라는 바로 내용입니다. 자, 문명사회는 동양사회고 황하문명권의 사회지요. 서양문명에 남을 침공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이른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문명사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최근에 동양으로 이 중국이 새로 이렇게 새로 힘을 대략 한 100년 동안 잠잤다라고 보면 되나요? 다시 중국이 커지니까 서양의 학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중국 역사를 다시 중국의 이 사회 분석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문명사회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게 그냥 어느 날 어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문명이라는 말이 바로 요임금 시대 때 순임금이 요임금에 대해서 그때 사관들이 평가를 하면서 문명한 사회라고 이미 평가를 했고 주역에서도 나온다라는 것 잊어버리시면은 안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2장입니다. 선생님, 광피서표 다음에 화군만만에서 방화문이 나왔다는데 화군만만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렇게 해서 교화를 이루는 거죠. 제가 화는 자, 이것이 변이면 항상 양이 늘 변하고 해서 크게 되는 거죠. 이게 변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죠? 생장 한계점은 여기라 그랬죠? 자, 글자를 우리가 항상 볼 때 이렇게 해서 다 펼쳐지는 거죠. 요거 위로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뭘 하냐면 바벨탑 쌓잖아요. 그죠? 동양에서 바벨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한계점을 알거든. 이게 오시가 되죠. 일량 다 마치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자고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해서 계속 변하고 변해서 여기까지 최고로 다 크는 거죠. 항상 요 점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지극히 문명한 거죠. 여기가 중앙으로 보냐면 불교가 되는 겁니다. 지극히 문명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무슨 사회가 되느냐 하면은 지선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이에요. 스스로를 아까 친민해서 신민하게 만들어주고 다 이렇게 되면 다 뭐가 되느냐? 교화가 되는 거죠. 가르침을 베풀어서 다 밝아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요 순간부터는 다 뭐가 되느냐? 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과 화라고 하는 것은 양은 변하고 음은 화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화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저렇게 해서 밝아지고 문명이 됐는데 그래서 뭐가 돼요? 밝아졌기 때문에 다 밝아져서 뭐가 돼요? 이게 뭐나죠? 별거 있나요? 그죠? 자, 여기가 다 만약에 인을 실현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인화가 되죠. 그죠? 다 밝게 광피사표했다. 온 세상이 다 뭐가 됐어요? 다 빛남으로 인해서 다 변했죠. 화했죠. 또 뭐가 있나요? 다 나중에 두텁게 다 변했죠. 이게 뭐예요? 돈화죠. 자, 궁궐의 문에 정문이 남문입니다. 정문은 기본적으로 남문인데 꼭 남문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저기 어디에요? 이 창경궁에 보면 동문이 정문이죠. 그죠? 거기는 앞에 종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내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정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죠? 화자가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요 나라의 한 가운데 실제적으로 궁궐로 표현하면 제일 북방에 앉아 계시는 분이죠. 임금님이 정치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남면이라는 겁니다. 뒤를 등지고 남쪽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밝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밝은 정치, 다시 말해서 광피사표하니까 밝은 정치로 해서 교화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더라? 교화가 되잖아요. 그죠? 교화가 되기 때문에 임금님의 그 덕치대로 세상이 다 변하라 그래서 화라는 말은 그 다음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그래서 깨달은가 싶었더니 뭐 했다 그랬어요? 늙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화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 죽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뭐죠? 그 나비 같은 경우 우화라는 말 화자 쓰죠. 사람이 깨닫긴 깨달았는데 이미 다 깨달았는데 늙었다 이 소리도 됩니다. 자, 화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화는 어디에 딱 붙죠. 그래서 화라는 말도 중간에 많이 나와요. 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화했다라는 말 자체를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그냥 화했다. 그런데 또 이런 화도 있고, 그죠? 어쨌든 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했다. 그러니까 문화와 문명과는 차이가 조금 있죠. 내가 문명한 정치를 했더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변했다. 그러면은 문화인 그러죠. 그러니까 문명인과 문화인 실은 다른 거는 아닌데, 그죠? 문명에서 조금 더 극성한 단계, 그죠? 최고로 이루어진 단계는 화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방간 네 글자는 별도로 성경이 없나요? 아, 그건 별도로 없어요. 예, 화급만방, 화피초목 뇌급만방. 거기 화급이 아니라 뇌급이라는 거죠. 화급 개념이 아니죠. 얘는 힘입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거기에 힘입어서, 그 정치에 힘입어서 어떻게 돼요? 만방에까지 두루두루 미쳤느니라 이렇게 해서 화피초목 뇌급만방. 그때 앞에는 모든 초목에까지도 다 뭐예요? 교화가 됐다라는 요걸로 썼죠. 화피, 입을 빗자. 다 입혀져서 그렇게 변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면은 위에서 정치 잘못하면 백성들이 뭘로 연명해야 돼요? 자기 땅 버리고 초근 목피로 연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에 나무가 송기 같은 거 다 벗겨먹어서 산이 헐벗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를 잘하니까 어디에서 들판에서 농사 열심히 지으면 먹는 게 다 보장이 되는데요. 산에 가서 벗겨먹을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 초목들마저도 다 그 교화에 그저 힘입어서 다 잘 자란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입니다. 2장은 이제 별 간단하니까 봅시다. 2장에 극명준덕하사 이친구족하신데 자 능히 준덕 큰 덕을 그죠 큰 덕을 밝히셔서 큰 덕 준 하면은 여러분들 사람 이름에 준자도 많이 쓰죠. 제 오빠도 이 준자가 들어가고 제 이름에는 이 나중에 여기 윤도 들어갔는데 대체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자식들 이름 지을 때 보면은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은 서경에서 나오는 글들을 참 많이 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시민이라는 이름도 있죠. 그건 아예 단어가 나와요. 다 그래서 쓰더라라는 거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 준자를 쓰는 것은 이와 같이 높은 큰 덕을 가져라 그래서 준자를 씁니다. 극명준덕하사 그래서 능히 큰 덕을 밝히셔서 그래서 큰 덕을 밝히셔서 내 가족만 그래 이친구족하신데 아까 친민 개념이죠. 먼저 뭐부터 하면 가족부터 이렇게 해줘. 왜냐하면 가족 소홀히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여기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구족을 친하셨는데 구족은 어떻게 되나요? 구족은 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누구예요? 부모가 있죠.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할아버지가 있고 또 누구예요? 증조가 있고 위로 고조가 있죠. 여기까지가 1대, 2대, 3대, 4대까지죠. 나까지 5대가 되죠. 밑으로 4대 더 해야 되죠. 자가 있고 또 손이 있고 그 다음에 증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을 들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위는 높으니까 당연히 고하죠. 누가 아랫놈한테 고라 그래요? 현손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시면 구별하고 그냥 고성고성한데 참 무식한 자다 그때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4개, 4개, 9개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내 형제간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형제간들과 시작해서 모든 그러니까 구족 정도 되면 온 집안 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실 전체. 그래서 모든 왕실 전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소홀함이 없이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섭섭지 않게 했다. 그럼 꼭 돈을 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다 덕으로서 이렇게 잘 다스렸고 하셨더니 그랬더니 구족이 불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족이 기목이언을 그래서 이미 친해졌거늘 화목했다라는 뜻입니다. 늘 화목했거늘 그 화목함을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앞에서 극명준덕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학으로 표현하자면 수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친구족하신데 구족이 기목이언을 하는 것은 제가가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집안을 가지려냐 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나서 평장백성하신데 백성들을 평안히 하고 그죠? 평안히 하고 빛나게 하셨는데 백성을 평안히 하고 그러니까 평안히 했다라고 하는 고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놈 더 이쁘다고 저 땅 더 많이 주고 그런 거 없죠. 항상 뭘 가지고 일정하게 정전법 방식을 가지고 자, 요 정도만 가지고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10분의 1세 요 이상 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루 백성들을 고르게 그죠? 고르게 세금 부과하는 거 일정하게 했더니 백성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편안하고 다 밝히셨더니 백성들이 소명하며 그래서 백성들이 당연히 다 밝아지는 거죠.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밝고 밝아졌으며 그 다음에 협화 만방하사 두루두루 그래서 만방을 협화라고 할 때 힘으로만 모은다 그러면 앞에 열십자가 되죠. 그죠? 힘으로만 모으면은 이렇게 되고 다 서로 간에 마음으로 합했다라고 하니까 마음 심자에서 협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만방을 다 화합하게 하셨는데 여민이 그 다음에 어조사 어자를 여기서는 감탄사 오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여민이 검은 머리 여자죠. 원래 여자는 무슨 여자예요? 기장 여자가 되죠. 기장은 어떤 색깔?
겉에는 까만 색깔이고 속은 노랗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백성들을 쫙 모아놓은 거 보면은 검은 머리만 반짝반짝하니까 백성들을 검은 머리 백성, 그래서 여민 또는 여수, 머리 숫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되더라? 그저 변하여 이에, 떼시자는 가끔 이에라는 부사로 많이 해석합니다. 이에 화하였다, 옹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화목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그 가족들은 목이라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혁파만방, 그 다음에 그래서 화옹이라라는 말로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나 화나 옹이나 전부 다가 화목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달리 우리가 대학의 말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명명덕하고 친민하고 그 다음에 지어지선이라라는 말 해결되죠. 뒤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 다음에 대학의 도로 또 그 삼강령 8조목으로 표현하자면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주석은 굳이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전편의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